자, 보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45분 정도로 해서 모의고사를 풀었을 거야. 첫 모의고사를 푼 소해는 아마도 거의 99%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랄 거야. 나중에 채점하면서 43, 4, 5 같은 거 채점하면서 겁나게 쉬운데 내가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이거 다 풀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위를 해. 뭐라고 자위하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다 못 푼 거지. 내가 시간만 충분히 있다면 넌 다 풀 수 있어.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아니야.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못 푼 그거가 여러분들의 실력인 거야. 시간 안에 다 못 푼 게 여러분들의 실력인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력이라는 건 뭐니? 빠르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빠르게 읽는다는 얘기는 해석도 빨리빨리 돼야 되고, 해석도 빨리빨리 돼야 되고,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그것도 총체적인 실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영어 지문을 읽는 그 자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것도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 수업 때 진행하는 거는 그 두 개 다를 다 찍고 넘어갈 거라고. 그냥 해석만 할 줄 아는 것, 그건 의미 없어. 해석만 할 줄 아는, 해석은 할 줄 알아. 근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죠? 그래서 빠르게 읽고 빠르게 해석하고 빠르게 논리 판단하는 것까지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한 30분 동안은 어떻게 시험 시간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문제는 모의고사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번 목적, 19번 감정, 20번부터 21, 2, 3, 4번까지, 24번까지 주제, 요지, 밑줄, 제목이 두 개인가 정도 될 거야. 그 다음에 25번부터 25, 6, 7, 8번까지 내용일치 문제. 여기서 내용일치 문제라는 얘기는 도표, 포스터를 다 포함해서 내용을 찾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29번 어법, 30번 어휘,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35번 무관한 문장, 36번부터 39번까지 순서와 삽입, 40번 요약, 41번부터 42번까지 장문 1, 43번부터 45번까지는 장문 2.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수학 모의고사 풀어본 사람 손. 수학 모의고사. 3월권 분수인. 그러니까 몇 월 거든 상관없어. 풀어본 사람. 한 번도 안 풀어봤어? 니네 수학 모의고사? 아직도? 그거 풀어봐야 돼. 됐어, 손 내려. 왜냐면 수학도 모의고사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냐 너희 그러면? 너 수학 모의고사 한 번도 풀어본 적 없어? 서연이? 어이, 그러면 안 돼. 지금 모의고사 풀어봐야 돼. 왜? 그것도 똑같아. 지금 모의고사를 풀어야 시간 안에 내가 얼마만큼 문제를 빨리 해결하느냐 그런 연습도 해야 하는 거야.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뭐 하냐고. 한 문제당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한 2분에서 3분 정도에 풀고 한 3분 정도 풀고 그 킬러 문제 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킬러 문제 3문제는 한 문제당 한 10분씩 투자를 해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푼다? 나중에 니네 큰 코 다쳐 모의고사 보면. 내신 위주로만 공부하지 마. 내신과 수능이 별개가 아니야. 빨리빨리 풀어야 돼. 니네 그러면 내신 때는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내신 때도 보통 문제가 20문제 되는데 그 20문제, 20한 두세 문제 될 거야. 뭐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야? 50분이야. 그럼 한 문제는 얼마 만에 풀어야 되니? 한 2, 3분 만에 풀어야 돼. 똑같아. 니네 근데 지금 고등학교 수학 문제 2, 3분 만에 풀어? 못 풀지. 어떤 문제는 그렇게 풀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 풀 거라고.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킬러 문제가 있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가 있을 거야. 킬러 문제가 4점짜리인데, 그쵸? 4점짜리. 보통 애들이 4점짜리 이게 몇 번이냐면 21번, 29번, 그 다음에 하나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 총 3문제야. 30번. 30번인가? 킬러 문제 4점짜리,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푸니? 킬러 문제가 21, 29, 30번 정해져 있으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풀고 킬러 문제 나중에 풀 거라고. 아마 모의고사 한 번도 안 풀어봤겠지만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거라고. 일단 이건 접어두고 쉬운 것부터 먼저 풀으라고. 그치? 영어 마찬가지야. 니네가 결정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뭐냐면 여기서 걸렸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여기에는 분명히 킬러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18번, 19번 푸는데 얼마나 걸리니? 뭐 한 길게 잡아야 2분이면 돼. 길게 잡아 2분. 그러면 내가 45분 줬으니까, 그치? 45분 줬으니까 43분 정도 남는다고, 그치? 1분 걸리니까. 보통 20번은 쉬워. 그 20번까지 그냥 가볍게 풉니다. 20번 한 2분 정도 걸린다 치자. 그럼 얼마 남았어? 41분 남았네, 그치? 근데 중간에 21번이나 22번, 혹은 22번이나 23번이 좀 까다로운 문제일 거라고. 근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 많아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졸라게 투자할 거라고. 20번 때 다 맞은 사람, 분명히 여기 없을 거야. 다 맞았어, 준민아? 20번 때 뭐 하나 틀렸지? 다 맞았어? 응. 너는 20번 때 다 맞았어? 아니, 뭐 25번 때 말고 20번에서 24번 다 맞았어? 틀린 거 있지? 야,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틀리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쵸? 그래 놓고 한 요 정도쯤 31번이나 34번쯤 푸는 데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5분 남았습니다 이런다고. 15분 남았는데 지금 풀어야 될 게 몇 문제야? 졸라 많지. 그 다음에 이거 까다로운 문제잖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여러분들 똥줄 탄다고. 똥줄 타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단어나 그냥 쭉쭉쭉 보고 그냥 뭐 전체 다 읽어보지 않고 그냥 빠르게 그냥 대충 앞부분만 읽어보고 답 가고 앞부분만 읽어보고 답 가고 그런다고. 그거 그러면 맞을 확률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지. 마지막 이 문제는 어떻게 해? 아예 원준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 네 문제는 이거를 못 풀었을 건데, 그치? 조금 빨리 푼 애들은 이거 어떻게 푸니? 그냥 대충 앞에 거 읽어보고 대충 보고 순서 문제 대충 보고 그냥 내용일치나 이 지침 추론 문제는 밑줄 친 것 중에 다른 사람 하나 고르라는 얘기는 그냥 대충 필요한 부분만 읽어서 그냥 거의 찍다시피 풀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다 맞지 않고 보통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틀린다고.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야. 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수학 문제도 국어 문제도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부터 풀듯이 영어 문제도 쉬운 문제부터 푸세요. 그럼 쉬운 문제가 뭐냐? 쉬운 문제가 뭐 18번, 19번 일단 먼저 풀고 가세요. 그리고 스킵하세요. 스킵. 왜냐면 뭐라 그러면 20번부터 24번까지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어. 근데 어떤 게 어려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20번 때 스킵. 얘는 이거 눈 감고도 풀잖아. 25번부터 28번까지 포스터는. 이거 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야. 이거 풀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법이 어려우니까 어법 건너뛰시고요. 어휘도 어렵죠. 건너뛰고요. 얘 어렵죠. 건너뛰고요. 무관한 문장 좀 쉽죠. 풀고 가세요. 만약에 나는 무관한 문장이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럼 일단 넘어가.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야. 나는 어법 넘기려 했는데 나는 어법이 제일 쉬운데 그럼 풀고 가. 그건 본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포인트는 시험 문제부터 먼저 풀어놔요. 영어 모의고사 언제 푸니? 점심 먹고 푼다고. 점심 때 어떻게 해? 점심 맛있게 만난 거 돈가스랑 뭐 이렇게 먹고, 그치요?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해? 나른해지지. 나른해진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피가 어디로 가 있다는 얘기야? 소화하는 데로 가 있다는 얘기야. 뇌에 피가 많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뇌의 역량은 지금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냐 못하니 못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끌어올려야지. 처음부터 막 달리기 시작하면 한겨울에 자동차가 추운 곳에 있다가 처음부터 시속 150, 200 낼 수 있어? 못 내. 설설설설 가열시켜야지.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뇌도. 설설설 가열시키는 거고. 어려운 문제로 가열시키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가열시키라고. 풀고 가. 어렵지? 이건 무조건 어려워. 넘기고요. 요약 문제 쉽지? 이건 풀고 가세요. 요약 문제는 무조건 실험과 관련된 거야. 무조건 실험이야 얘는.
그럼 요약문 내가 뭐부터 읽으라고 했니? 요약문부터 먼저 읽으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놓고 실험 내용이니까 처음에 실험 내용은 뭐냐? 어떤 대학에 어떤 새끼와 이 새끼와 저 새끼가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환경을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뭘 어떻게 주었고 어떻게 줬고 막 이런 얘기부터 나올 거라고. 40번 문제는. 그러면 40번 문제는 이건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앞부분의 내용은 뭐니? 실험의 조건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독할 필요는 없고 대충 빠르게 읽어서 어떤 실험이었는지만 확인하고 마지막 주제는 어디 있어? 정답은 실험의 결과가 답이지. 그럼 결과만 정확하게 읽으면 되니까 얘는 1분에서 1분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충분히 이건 누구나 다 맞춰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거 풀고 가세요. 이거 어렵죠 이거는. 그죠? 어렵고 내용도 길고.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랑 해봤지만 이거 졸라 쉽잖아. 얘는 이야기야.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야기니까 이거는 정독할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읽어. A는 무조건 빠르게 읽고 B, C, D의 첫 문장을 읽어서 일단 뭐부터 맞춰라. 43번 순서 문제부터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지문을 읽으라고 그랬어. 그렇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44번과 45번이 해결이 된다니까. 그리고 중간에 못 읽은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정도로 그렇게 상상을 해서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다고. 어떤 주제가 있는 문제 지문이 아니니까. 필요한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지문이 길긴 하지만 뭐 단어가 어렵거나 지문 구조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쉽게 읽혀나가는 거라고. 이거 먼저 풀고 가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20번 때 풉니다. 20번 때는 전반적으로 쉬우니까. 근데 분명히 중간에 킬러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 그럼 킬러 문제 일단 잠깐 또 스킵해. 읽다가 이거 좀 잘 안 읽힌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스킵해. 그리고 풀 수 있는 것들 풀어. 풀 수 있는 것도 풀어.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그때 또 읽힐 때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 때가 있어. 왜 수학 문제도 그렇잖아. 처음에 딱 문제 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감이 좀 잘 안 잡혀. 그럼 잠시 스킵하고 다른 문제 풀다가 다시 돌아오면 생각이 나서 또 풀어질 때가 있죠. 영어 똑같습니다. 물론 단어가 너무 몰라서 도대체 이 단어 뜻이 뭔지 몰라서 해석의 주대체가 안 되는 건 다시 돌아와도 그건 못해. 그건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될 게 뭐니? 순서 삽입과 빈칸 문제입니다. 얘 4문제 8문제야. 8문제에 3분씩 정도 계산해서 3, 8, 24, 한 24분 정도 남은 상태는 다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24분 정도, 한 20여 분 정도에 이 8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빈칸 문제와 순서 삽입이 다 어렵진 않아. 얘 2문제는 쉽고 2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얘도 2문제는 쉽고 2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풀으라고. 그것도 얘도 무조건 내가 3분 정도 계산했는데 다 지문이 3분 정도씩 걸리는 건 아니야. 어떤 건 한 1, 2분 만에 풀리고 어떤 건 꽤 좀 걸릴 거라고.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맨 마지막에 어려운 지문 문제에 맨 마지막까지 밀어놓고 내가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다 풀으라고.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것들은 집중해서 푸는데 그래도 안 풀리는 건 그냥 찍어야 돼. 왜? 그래도 안 풀린다는 얘기는 뭐니? 여러분들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이 필요 없어. 해석이 돼도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 조금 시간을 투자하면 답은 알 수 있어. 근데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잘 안 되는 건 그건 단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쌤이 그런 얘기를 해. 단어 할 때 어떤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나를 이제 내가 피면접자야. 피면접자니까 내가 면접을 당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이 고용주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문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본인이 뭐 고대 영문학과 나왔는데 본인은 단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시냐. 그리고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냐면 정민아,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순서들. 수학. 수학.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사칙연산만 다 하면 넌 미분 조건 풀 수 있니? 근데 일단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야.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으면 수학, 뭐 통계, 확률, 미분, 적분, 함수를 풀 수 있냐고. 풀 수 있어요. 사칙 연산을 하는데 개념도 모르고 함수의 개념도 모르고 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도 모르는데 사칙 연산만으로 함수를 풀 수 있어? 근데 결국에 그 마지막에 숫자 몇 개로 가지고 수치연산하는 걸 아이씨.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 각각의 항목별로 함수면 함수, 미분 조건이면 미분 조건, 통계면 통계, 확률이면 확률, 수열이면 수열에 해당되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 그 학문 속에 숨겨져 있는 개념과 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사칙 연산은 기본 베이스지. 기본 베이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 아, 중요한 거. 그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그 이전의 의미 것이라고. 단어는. 그럼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 해석 다 돼? 영어? 경험해봤잖아. 단어만 안다고 해서 해석이 다 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곱하기 딱 4개잖아. 사칙.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다니까? 사칙 연산만으로.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함수 문제를 풀 수 있냐고. 미분 조건을 풀 수 있냐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못 풀잖아. 그거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단어는 기본 베이스야. 말이 필요 없어. 거기에 플러스 뭔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나는 거기에 필요한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단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야. 무슨 얘기 알겠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건 뭐 단어를 누가 가르쳐줄 거라고 생각해. 가르쳐줄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얘기가 조금 샜는데 셌어. 그래서 일단 단어는 기본 베이스야. 그걸 누가 학원에서 가르쳐준다, 누구한테 배운다, 그거 웃긴 얘기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누워있을 테니까 밥 좀 따먹여줘, 그거랑 똑같아. 아니 소화시켜줘, 그거랑 똑같아. 그럼 본인이 해야 돼. 그럼 방법이 없어. 물론 어떻게 하면 단어를 좀 쉽게 잘 외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단어를 좀 많이 공부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제시받은 그런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 맞는 스타일대로 단어를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야. 그 나머지 필요한, 그러니까 영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나머지 것들은 문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건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해준다는 거지. 그건 그대로 방식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단어 몰라서 해석이 안 돼서 시간 많이 잡히는 건 그건 일단 버려야 돼. 그게 수능 시험이어도 그건 버려야 돼. 방법 없어 그건. 그건 막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찍기로 찍어야 돼. 뭐 연필을 굴리든 그래 나는 3번이 좋으니까 3번으로 가든 아니면 본문 속에 이 단어 많이 나왔네? 근데 이 단어가 이 단어 여기 있네? 그럼 그걸로 가든. 근데 한 가지 알려줄게. 본문 속에 있는 단어가 나왔어? 근데 보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 그럼 그 단어 피하고 찍어. 무슨 얘기가 있어? 그 단어 피하고 치고. 그리고 또 찍는 것도 알려줄게. 순서 삽입 문제에서 모르겠어. 해석이 안 돼. 근데 뭔가 찍어야 되겠어.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앞대가리에 연결어 however, by contrast 라는 표현이 있거나 중요하게는 this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they 그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있는 그 앞에다 찍어. 어차피 찍을 거니까. 단어도 모르는데 뭐 해석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풀 거야. 어차피 찍을 거면 그렇게 찍어라. 찍는 법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 난이도별로 푸는 순서를 달리해라. 그리고 풀 때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으로 풀어라. 오케이? 그 다음에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다 깔끔하게 풉니다. 그냥 쭉 눈으로 읽어보고 이렇게 쭉 표시하고 쭉 눈으로 읽어보고 표시하신다고요. 그렇게 풀지 마세요. 깔끔하게 푼다고 0.5점 더 주나? 깔끔하게 푼다고 하나 틀렸는데 그거 맞다고 해주나? 지저분하게 푸세요. 여기서 지저분하게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끊어읽기 해가면서 찍으세요. 물론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끊어읽기가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릴 거야. 그런데
반드시 끊어 읽으세요. 다른 거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끊어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사고가 정리가 됩니다. 경험이 있고 지금 모의고사 한 번 좀 처음 풀어봤기 때문에 아직 경험치가 누적이 안 돼 있을 텐데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좀 알 거야. 이번 모의고사 풀면서 그런 경험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쭉 읽다가 뭐 다 100% 완전하게 해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역으로 찾아가서 읽는 경우도 있었을 거야 아마도. 주민아 있었니? 근데 다시 읽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 되는데 어디를 다시 찾아가야 될지 몰라서 다시 처음부터 읽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쵸? 근데 이렇게 끊어놓으면 무슨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 읽으러 갈 때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가 눈에 확 보여. 왜 이렇게 표시를 끊어놔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구문. 게다가 중요한 거는 영어가 짧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짤막짤막한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길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짤막짤막하게 내가 직독직해 순서대로 직독직해 가면서 내 생각을 이 어순에 맞게끔 차례차례 정리해 나가면서 읽는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읽어.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 머리가 이 순서대로 정리가 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그 순서대로 따라가게 되네 생각이. 그러니까 거의 다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문을 2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어. 실제로 나는 그렇게 경험했고. 그 한 학생이 나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 진이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예비 프로그램부터 나랑 같이 공부했던 애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야 끊어 읽어라 좀 제발 그렇게 막 욕하고 막 지랄지랄하고 그래도 안 끊어 읽다가 모의고사가 한 88점 이렇게 나오던 애야. 88점. 한 문제만 맞추면 90점이잖아. 1등급이잖아. 여기에서 꼭 걸리는 거야. 88점, 87점 여기서 꼭 걸리는 거야. 근데 이제 고3 오더니 지도 이제 똥치를 탔는지 끊어 읽은 거야. 그래서 첫 3월 모의고사를 딱 보더니 이제 정규 수업 하러 딱 오는데 나한테 웃으면서 뭐 아니면 조금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 선생님 말대로 끊어 읽으니까 1등급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92점 받았어. 걔가 실력이 그 짧은 사이에 실력이 그만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건 아닐 거야. 왜? 그 영어 실력이라는 건 어느 순간 누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적된 다음에 어떤 격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갑자기 확 오른 건 아닐 거라고. 유일한 차이는 뭐야? 시험 볼 때 끊어 읽었다는 그 하나야. 그 하나로 어떻게 지문을 2개를 더 맞춘 거야. 그 지문 2개를 더 맞춘 걸로 등급이 바뀐 거죠.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지문을 끊어 읽어라. 그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2가지 포인트야. 그래서 앞으로 방학 동안에는 자주 연습을 할 거야. 이런 연습들을. 연습을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할 때 그렇게 완전히 몸에 배워서 그렇게 푸는 방식이 몸에 배워서 수능 때 바로 적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실제 수업 가봅니다. 잠깐만. 그거 숙제용지 2개씩. 2개씩. 이렇게 쭉 돌려. 제 2개씩 쭉 돌려. 시간 얼마 남았나 보는 거야? 졸라 많이 남았어. 보지 마. 남았어? 너는 왜 얘는 버리고? 안 받은 사람 너 받았어? 좀 평상시에 좀 여자애들한테 좀 잘해봐. 미움 받았잖아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미움 받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간 거지. 잘해봐 좀. 자, 이제는 지문을 다 수업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또 뭐 다 맞았는데 한 명만 틀렸어. 그런 건 안 해. 나 넘어갈 거야. 많이 틀린 애들.
틀린 애들이 많은 경우만 선생님이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8번, 19번은 선생님이 건너뛸 거야. 18번, 19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아, 지금 니네 지금 4명만, 5명만 풀었지? 자, 20번 틀린 사람 손. 책 펴. 20번 틀린 사람 손. 민주 맞았나? 틀렸잖아. 서영이 맞았니? 다 맞았어? 20번은 스킵할까? 그런데 어제 월수금에서 20번 수업했나 했나 모르겠네. 어제 20번 틀린 애들이 한 2-5명 있어서 수업을 잠깐 한 것 같다. 잠깐 할게 이거는. 20번, 21번, 22번까지 했나 모르겠네. 그래. 안 물어보고 그냥 월수금이랑 수업 그거를 똑같이 맞출게. 똑같이 맞출 테니까 그럼 다. 아, 그러면 영상 한 번만 찍어서 올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자, 저기 니네 돼지고는 이거 못 풀어봤잖아, 그치? 저 이거 돼지고는 돼지중. 저 이거 그 뭐지? 저번 월요일날 그 뭐지? 3월 모여서 간다고 지금 풀었는데요. 풀었어? 채점했어? 채점했어요. 맞았어? 20번은? 20번 맞은 걸로 기억하는데. 채점해봐. 넌 풀어봤니 안 풀어봤니? 책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봤어? 아, 그 학교에서 주셨어요. 학교에서 풀라고. 아, 학교에서 풀라고? 아, 문제 그러니까. 그럼 너도 받았겠네? 학교에서 뭘 줘?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거 3월 모의고사 풀라고 줬을 텐데 너 풀었겠네? 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다 왔어요. 풀어. 아니 근데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똑같은 거야. 풀었어 안 풀었으니까 그거. 이거 찍고 잤지. 아니 이거 풀어갖고 와. 풀어서 채점해갖고 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새끼 또 틀린 개수만큼 딱밤 맞을 거야. 그러면 또 저 새끼 뒤에 답 집어갖고 또 그대로 베낀다는 거. 아주 씨 공부 좀 해. 공부 좀.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저 새끼 좀 어떻게 하면 공부할까? 너 엄마가 공부하라고 저기 스트레스 안 주지? 너 막내지? 오빠한테는 스트레스 주니 안 주니? 별로. 그러니까 네 인생, 니네 인생, 니네가 거니까 공부하고 싶어 하고 말란 말고 그거지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럼 왜 너 공부 안 해? 출라라며 저거 진짜. 자 보자. 풀어갖고 와라. 그래서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수업 할 때 저기 많이 도움이 돼. 어차피 이거 내신 아니잖아 니네. 내신이 아니어서 이거 뭐 내용이 어떻다 정답이 뭐다 그게 무슨 의미야 정규 수업에서. 내가 미리 풀어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정규 수업의 목적이야. 내신이 아니니까. 자 가보자고. 20번 at a public house at a newspaper. 여기서 newspaper는 신문이 아니라 신문사야. publishing 출판이라는 뜻이죠. 출판사와 신문사에서 you learn the following. 너는 다음을 배웠습니다. 다음을 배웠습니다. It's not a mistake. 그것은 실수가 아니야. 뭐 한다면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in print, 인쇄로 라는 뜻이야. 인쇄로 그것이 끝나다죠. 그것이 인쇄로 끝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야. 일단 색칠합니다. 형광펜으로.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say end up in print. 색칠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이탈릭체로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를 언급했던 얘기는 이게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내가 무조건 20번 대에서 첫 문장은 화두를 던지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인쇄로 출판되기 전이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사람은 실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사람의 생각만 따라가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이게 주제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게 주제겠지. 무슨 이해되죠? 그럼 가보자고. 이 글 속에서 이 사람은 이 글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It's the same for email. 이메일에서도 같습니다. 그것은 이메일에서도 같습니다.
Nothing bad can happen. 어떠한 나쁜 것도 후치수식이죠. bad, nothing bad. 어떠한 나쁜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면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네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치지 않는다면 어떤 나쁜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건 좀 어렵네 해석이. what 세 번 치시고요. 얘 명사절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 명사절이라는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구문 독해할 때. What you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내가 설명하게 될 거야. What you've written 네가 썼던 것이 can have misspellings, errors of fact, rude comments, obvious lies. 잘못된 스펠링, 사실의 에러, 무례한 언급, 명백한 거짓말을 가르치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but it doesn't matter. matter 그럼 뭐니? 중요하다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matter는 문제가 되다가 아니라 중요하다야.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If you haven't sent it, 네가 그것을 보내지 않는다면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너는 여전히 그것을 고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칠하세요. 네가 보내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고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칠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이탈릭 책, 즉 출판사나 신문사에서 그 자주 오고 가는 그 얘기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거니 반대하고 있는 거니? 찬성하고 있는 거지? 야, 네가 이메일을 작성했어.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보내지 않는다면 괜찮아. 왜? 수정할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할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수정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니? You can correct mistake. 그 다음에 더 안 읽어볼 거야? You can correct any mistake and nobody will ever know the difference. 그러면 너는 실수를 수정할 수 있고 그 차이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거야. 이해되죠? 답은 나왔습니다. 답 몇 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실수를 수정해라. 그렇죠? 충분히 보내기 전에 검토하고 실수를 수정해라.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입니다. 자, 답은 나왔고요. 하나 어휘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한 지문만 더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But before you hit the send key, 네가 보내기 버튼을 치기 전에 make sure, 얘는 반드시라고 했었어요. 반드시 make sure that you read your document carefully one last time. 마지막 순간 세심하게 너의 문서를 읽어라. 됐죠? 자, 요거 make sure가 동사인데 왜 이걸 반드시라고 해석하냐면 적습니다. make sure that 블라블라 혹은 make sure to 부정사. 얘는 해석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뭐뭐 해라 라고 해석이 되는 놈이니까 반드시 뭐뭐 해라 라는 놈이니까 우리는 대절 앞이나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 읽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make sure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니? 반드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약간 의역한 겁니다, 선생님. 이해됐어? 그래서 기억하자고. make sure는 어떻게? 반드시라고 해석하시라고 해석할 때. 자, 그 다음 넘어갈게. 21번. 서연아. 아니다, 서연아. 권서연. 밑줄력 문제 어떻게 풀죠? 밑줄력 문제? 밑줄. 21번 밑줄력 문제잖아. 어떻게 풀죠? 누가 밑에서부터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쟤는 씨 공부하는 척하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누가 언제 밑에서부터를 했니? 정민아, 밑줄력 문제 어떻게 풀지? 밑줄이 들어간 문장부터. 밑이 아니라 밑줄이 들어간 문장이지. 그죠? 밑줄이 들어간 문장. 이건 빈칸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빈칸 먼저 읽는 거지. 빈칸이 앞에 있던 앞에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되지만 빈칸이 중간에 있거나 끝에 있으면 빈칸이 들어간 문장부터 먼저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랑 똑같이 얘는 밑줄이 들어간 문장부터 읽으면 됩니다.
once죠? once 셈을 치세요. 뭐뭐 하면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네가 그것을 수행하면 it's time 시간입니다. 여기서 끊지 말고 it's time to translate it 그것을 번역할 시간입니다. from the past tense 과거 시제에서 to the future tense 미래 시제로 이거 from A to B니까 from A to B A에서 B로 그렇죠?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그것을 번역할 시간입니다.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번역해? 뭐 글쓰기에 관련된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보금지나. 이건 밑줄령이 읽고 밑줄 들어간 문장 읽고 첫 문장 읽으면 답 나옵니다. 더 읽을 거 없습니다. 왜냐? 이 첫 문장이 답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못 풀어. 자, get past 끊으세요. 자, get이 준민아 여기서 get이 뜻이 뭐나? 자, get은 뜻 굉장히 많습니다. 일형식일 때, 이형식일 때, 삼형식일 때, 사형식일 때, 오형식일 때. 일형식일 때는 도착하다. 이형식일 때 되다. 삼형식일 때 얻다. 사형식일 때 시키다. 가져다 주다. 오형식일 때 시키다. 얘는 일형식입니다. 왜요? 얘가 부사니까. 얘 부사예요. 부사로 봐도 되고 전치사로 봐도 되고 past. 뭐 상관없습니다. 동사 뒤에 부사 나왔어. 목적 아니야. 그러니까 뜻이 뭐니? 도착하라는 뜻이죠. 도착하라는 얘기는 뭐냐? 가다의 뜻이 있는 거죠. 가다. past는 뭐뭇을 지나야. 그럼 get past 지나가라. 뜻이 뭐다? get past 지나가라. 무엇을? The I wish hadn't done. 여기서는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겠네. 미안해. 여기서는 전치사겠다. 미안해. 이거 하다가 명사니까 이거 명사 덩어리니까 이거 명사 덩어리.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겠네. So get past 지나가라. 뭐를?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니네 이거 I wish 가정법은 중학교 때 안 배울 건데 원장님도 가정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나는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I wish인 뜻이 뭐니? 뭐뭐라면 좋을 텐데. 적자 뭐뭐라면 좋을 텐데. 얘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을 텐데. 그럼 실제로 했단 얘기니 안 했단 얘기니? 가정법이니까 했단 얘기야. 가정법은 무조건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 시방생 가정법 모르네.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중3 때 배웁니다. 가정법. 근데 모르네. 저거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네? 이게 가정법이라고요.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I wish라는 표현은 유감 후회 표현. 그게 중요해요. 어법은 해석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럼 어법 속에 담겨진 뭔가 의미를 여러분들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I wish라는 표현은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고 해석되는 놈이고 저놈은 어떤 걸 표현한다? 후회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지나가라.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말았다라면 그것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반응을 지나가라 라는 얘기는 뭐냐? 후회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번역해라는 얘기는 지금 글쓰기에 관련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그거 아니네. 그럼 여기서 과거 시제는 뭐니? 그 과거에 자기가 했던 실수들, 후회들 그걸 지나가란 얘기죠.
그리고 미래 시제로 바꿔 쓰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할 일을 바라보라는 얘기지. 끝. 그죠? 끝. 답 나온 거야. 근데 너무 빨리 나왔잖아, 답이. 혹시 모르니까 좀 다른 얘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If the disappointments you are feeling. 야, 이거 명사, 그죠? 얘 명사, 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 명명동 구조는 어떻게 꾸며주듯이 해석한다고요. 내가 너무 잘게 끊으면 조금 뭐 해서 그냥 묶어서 힘을 끄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니? 네가 느낀 실망감은 이래야죠. 꾸며줘야 되니까 뒤에 있는 거가. 네가 느낀 실망감은 to an exam. 시험과 연관되어 있다면 뭐 했던? You didn't pass. 네가 통과하지 못했던. 뭐 때문에?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네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몰라도 이 부분이 해석이 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지. 왜?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병렬 구조로 엮여 있으니까. 얘 병렬이야. 그럼 얘가 뭐랑 연결될까? 요거랑 연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끊어줘야지. 그리고 그것이 뭐랑 연결돼 있다면 직업과 연결돼 있다면 뭐 하지 못한 you didn't get 네가 얻지 못한 뭐 때문에 because you said certain things at the interview 인터뷰에 바보 같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가 얻지 못했던 직업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병렬 구조입니다. 혹은 a person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면 마찬가지 병렬 구조라고요. exam, job, person 문법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꼬아놨다니까요, 이거는. You didn't impress. 뭐 하지 못했던? 네가 인상을 주지 못했던. 마찬가지야. 명사, 명사, 동사니까 꾸며주고요. 명사, 명사, 동사니까 꾸며주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여기서 approach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접근법. 네가 잘못된 접근법을 사용해서 잘못된 접근법을 사용해서 인상을 주지 못했던 그 사람과 연결된 거라면 accept that it happened now. 그것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래, 색칠. 그러면 저 말 이해되죠? 과거에 지나갔던 일은 일단 받아들여. 그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 갭 테스트 해. 넘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니? Only the value of I wish I had done that.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의 유일한 가치는 is that. 이것도 의역할게. is that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우리가 직독직해 할 거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석하자고. 이렇게 의역하자고. 이렇게 의역하자. I wish I had done that의 유일한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You will know better what to do next time. 네가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를 더 잘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근데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내용이네. 섹션하세요. 그래서 뭐니?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옮겨간다는 얘기는 뭐냐? 과거의 어떤 후회는 잊어버리고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미래를 계획해라. 그 얘기죠? 답 나왔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23번까지만 할게. 요지 무조건 20번 때는 첫 문장부터 정확하게 잘 읽어야 돼. 왜? 늘 얘기하지만 첫 문장은 화두다. 이 글에 대한 화두다.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care 그러면 돌보다가 아니라 신경 쓰다. care for도 신경 쓰다야. 근데 for가 뜻이 뭐니? 뭐뭐를 위해지. 그러면 내가 원준이를 위해서 신경 쓴다라는 얘기는 뭐니? 얘를 아끼고 돌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are for가 돌보다야. care about는 뭐뭐에 대해서 신경 쓰다고요. 뭔가 걱정하다, 우려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해되니? care가 기본적인 뜻은 뭐다? 신경 쓰다. 그래서 you can care deeply. deeply는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네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 쓴다면 You may place on greater value on your ability. 너의 능력에
두다죠? 더 큰 가치를 둘 것입니다. 어디? 관심사입니다. 그 관심사. 그 관심 영역에, 관심의 그 영역에 네가 성공하는 능력에 더 가치를 둘 겁니다. 뭔가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거는 또는 성공과 관련된 얘기는 뭐 좀 더 보자고요. The internal pressure, 내적인 압박이 주어져. 내적인 압박이 뭐 했던 you place on yourself, 너 자신에게 네가 둔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or do well socially, 사회적으로 달성하거나 더 잘하기 위해서 네가 네 자신에게 준 그 내적인 압박감은 is normal and useful, 일반적이고 유용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뭔가 주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그렇고 또 때로는 그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when you doubt your ability, 네가 너의 능력을 의심할 때 뭐 하려는 success in areas, 분야에서 성공하는 능력에 의심할 때 어떤 분야? 관계대명사죠? 뭐뭐 하는이죠? 뭐 하는 that are important to you, 너에게 중요한, 너에게 중요한 분야에 성공하는 너의 능력에 의심할 때 your self-worth suffers, 너의 자기 가치는 고통받습니다. suffers.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뭐니? 누구나 다 성공하려고 하면 스스로에게 압박감을 좀 느낄 거야. 스스로에게 압박감을 가할 거야. 근데 그 압박감은 괜찮아. 일반적인 거야. 그리고 때로는 유익하대. 근데 너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서 발생하는 그런 압박감은 자기 가치를, 자기 자존감을 해를 끼친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볼까? Situations are uniquely successful for each of us. 상황들은 독특하게 우리 각각에게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our doubt. 그들이 우리의 의심을 activate, 활성화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상황은 독특하게 우리 개개인들에게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답을 찾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색칠할까? 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을 그들이 우리 능력을,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하느냐, 이 그들이 뭐니? 상황이야.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말은 좀 돌려놨잖아. 상황은 우리 각각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뭐에 근거해서, 뭐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그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쌤 얘기 이해되나? 여기서 이해는 여러분들이 이건 국어 능력이야. 영어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고 국어 능력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독서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슨 해석 안 해, 얘는. 그냥 바로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블라블라. 끊고 뒷부분은 뭐만 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강조용법 내용까지는 다음에 기회되면 하고요. 바로 수행하는 압력은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은 수행하려는 압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고 우리 자신의 성공하는 우리의 능력에 가치를 두게 되면 누구나 다 내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근데 그 내적 압박감은 정상적이라며.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려는 압박감은,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은 수행하는 어떤 압박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이 주제야. letter 뜻이 뭐냐면 오히려야. 돌려 치시고요. 오히려. 말이 필요 없고요.
rather가 들어간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뭐라고? rather가 들어간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이야. 오히려 it's self-doubt. 마찬가지 강조형법입니다. 예? 오히려 자기 의심입니다. 뭐 하는 거지? That bothers you. bother 그럼 뭐니? 성가시게 하다. 너를 성가시게 하는 놈은 자기 의심입니다. 색칠하세요. 색칠하세요. 그래서 너를 성가시게 하는 것은 자기 의심입니다. 어디 갔냐? 너는 그렇게. 여기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너를 성가시게 한다는 얘기 뭐냐?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놈은 누구다? 바로 너의 의심이다. 자신의 의심이다. 그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아니라 너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얘는 다르게 표현한 거야.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니? 너의 스트레스를 만든다고 표현했고 뒤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니? bothers you라고 표현한 거라고. 내용은 같은 얘기야. 너를 스트레스 있게 만드는 거는 너에게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건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적 압박감이 아니라 너 자신을 못 믿겠다는 의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정답 몇 번? 5번? 5번이 뭐라고 했냐? 자기 의심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니까 뭐 뒷부분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얘기가 있겠지. 어쨌든 뭐니 자기 의심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요. 됐냐? 정답? 뭐 뒤에 뭐 이런 얘기 있겠지. 그럼 보니까 5번 읽어보니까 뭐 객관적인 거 뭐 그런 얘기 더 있네? 그럼 그런 얘기 더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그런 얘기 더 있네. When you see situations you stress 뭐 objectively. 이거 objectively가 객관적으로 하는 뜻이야. You are less like. 너는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너의 불안감의 원천으로서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라는 얘기야?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인 것 같은데 그 추가적인 말이 덧붙어져 있어. 그럼 덧붙어져 있으면 조금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읽어보고 답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숙제 어떻게? 전부 다 해석할 건 없고 지난번처럼 선생님이 해석한 부분만 해석하고 다음에 테스트, 해석 테스트. 지난번까지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좀 잘 안 했는데 최소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선생님이 숙제 검사 할 거니까 그걸로 테스트 검사 할 거니까 잘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